그 케이크가 막 상자가 뜯어져 있고 막 발톱 자국이 나 있고 케이크를 다 파먹은 거예요. 막 반이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무섭고 막 무서운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지인들이 하는 말이 일단 이런 소소한데 너무 즐거운 아이들이 뭔가 항상 하고 싶어 할 만한 상상력을 담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기자기한 모험을 잘 그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했을 때 간장 작가님이 제일 적합하다고 안녕하세요. 청년당 밥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소연 작가님 북토크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하고 편집자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관객분들한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린이 책을 쓰는 소연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니어 김영사에서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김유영입니다. 제가 책을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리고 일러스트하고 글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읽고 아이한테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읽어봐라고 하니까 안고 자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그 독서 감상문을 매주 내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표지도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취향을 아주 저격한 동화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연 작가님한테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작가님의 어릴 적 꿈은 동화 작가셨나요? 네. 저는 이제 어릴 적의 꿈이 동화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였어요. 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께서 이제 글 쓰는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써오라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썼는데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글을 잘 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그럼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장래희망이 이제 작가로 변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20대에는 제가 썼던 거는 희곡을 썼었어요. 그래서 희곡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계속 이걸 반복 육아를 하다 보니까 글을 못 썼어요. 못 쓰다가 이제 아이들을 크면서 계속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동화책과 그림책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화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둘째가 유치원 어린이집 가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그림책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림책 글부터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동화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작가님 글이 되게 시각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눈에 잘 그리서 그림 작가님이 되게 편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감기 걸려갖고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크게 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유영 편집자님 그 편집자가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뻔할 수 있는 얘기지만 어릴 때부터 워낙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잠깐 가족끼리 영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영국 도서관, 시골에 있는 도서관이 너무 예쁘고 거기에 주말마다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알드 달 작가가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많을 때여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서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그랬는데도 그게 그렇게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쭉 품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때는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됐고 그때는 연극 동아리라면서 연극 공연을 했었는데 어린이 청소년을 관객으로 하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린이 청소년 관객을 만나니까 또 성인 관객과는 다른 그 호응도 너무 다르고 에너지도 너무 강하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동문학 편집자를 지망하게 됐습니다. 네. 초코 케이크 도둑이 나오기까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힘들었던 일도 괜찮습니다. 책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책은 맡으면서 물론 정말 쉽지 않은 네. 편이지만 이 책은 정말 잘 수월하게 굴러갔던 너무 감사한 책인데 뭐 일단 책을 편집을 맡기 전에 저희가 이 책을 이제 받아보고 일단 저희는 편집부에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저희가 취약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좀 그거에 맞는 원고를 개발하는 게 어려웠어서 이게 짧은 분량 안에 서사 완성도를 갖춘 이야기를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고가 나오면 참 좋겠다 했는데 너무 딱 맞는 원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각적으로도 상상이 되고 그러면 그만큼 그림으로 채울 여지도 강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거다 하고 다 같이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이 책이 그림책에서 동화책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되게 좋겠다. 근데 저희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일 때도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자, 저는 소연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작가님 갑자기 악어 아빠라는 책으로 비룡소 문학상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루이진영으로 정체복 문학상도 수상하셨는데 쓰시면서 상 받을 걸 예상하셨을까요? 아니,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네, 솔직히 이제 비룡소 문학상을 제가 그걸로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비룡소 문학상을 받을 때에는 그 2020년에 제가 비룡소 문학상을 받았는데 2019년에 그 비밀교실이라는 게 최종심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심이 올랐으면 나도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밀교실은 이제 책이 시리즈로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갑자기 악어 아빠를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 어느 간절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공모전에 내고 떨어지고를 반복했지만 그 책은 그 공모전에 낼 때는 막 원고 쓰면서도 기도하고 원고 우편 이렇게 받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체국에 가는 길에 막 품고 막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상을 받게 된 건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 상을 받았을 때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정체복 문학상 같은 경우는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받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전화 왔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 막 떨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예. 그래 떨어서 너무 놀라고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되게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서 그 순간들은 계속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편을 보냈던 비룡소 문학상의 그 우체국 앞에서의 그 기분과 또 정체복 문학상에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계속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루이지 인형 나오고 나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잖아요, 출판사에서. 딱 보고 이건 되겠다. 그게 너무 강렬해서 여태까지 것하고 달랐어요. 되게 이국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상을 탄 책들이 다 일러스트가 너무 좋았어요. 네, 특히 루이지 인형이 되게 환상적인 느낌, 색이 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작가님 글이 되게 따뜻하고 시각적이고 아기자기하고 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악어 아빠 같은 경우에는 동물로 변한 부모님들이 놀이터에 다 나와 있고 같이 놀고 이런 장면, 그리고 그 아이 마음을 표현하신 부분, 그런 거에서 되게 내 얘기 같다는 느낌을 아이들이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속 경험에서 소재를 얻으시는 편이신지. 예, 저는 이제 거의 소재를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한마디를 툭 던지면 그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상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악어 아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품을 딱 하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악어 같아 이랬어요. 네, 그래서 그 한마디가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에 그 상상을 계속 부풀렸죠. 정말 악어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상상을 하고 부풀려서 쓰게 된 책이고, 비밀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학교가 막 갔다 오더니
애가 얼굴이 막 상기된 상태로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학교에 비밀 통로가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비밀 통로가 있다고 학교에 비밀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렇게 해서 그 상상을 또 막 부풀린 거예요 혼자서. 네. 그래서 이제 비밀교실은 3권까지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아이들이 한 행동 또 말 한마디 이런 거로 많이 이야기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좀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보고 듣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따님하고 아드님이 있으신가요? 아, 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 네. 그러면 그렇게 소재를 발굴을 해서 구성해 나가시는 작가님의 방법은 아이디어를 얻으면 계속 상상력을 발휘해서 계속 메모를 하시나요? 저는 초고를 조금 빨리 쓰는 편이에요. 근데 대신 수정을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왜냐면 초고를 너무 빨리 썼기 때문에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 수정한 단계에서 되게 많이 힘든데 우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쓰는 편이, 그러니까 좀 빨리 쓰는 편이에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뒤집고 막 엎고 막 하면서 수정을 계속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써야 되겠다. 아니면 제가 어디 갔는데 그곳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 예를 들어 루이치 인형도 그 모니멘트 밸리 가서 느낌을 얻어서 쓴 건데 그것도 바로 이제 하자마자 써야겠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제 초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계속 수정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네. 빨리 쓰시더라고요. 잘 쓰시는 작가님. 아니, 그냥 초고만 빨리 쓰고 수정하는 기간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맞아, 우리 그 김미영 편집자님이 좋아하셨던 어린이 책은 로알드 다hl 책이었던 건가요? 저는 마틸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 책만 읽던 어린 여자아이가 자신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나쁜 어른들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건선징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통쾌하고 이런 통쾌함은 어린이 책에서만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별한 책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도 마틸다가 제일 좋아요. 그 편집자님의 첫 작품하고 첫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정말 처음으로 편집을 맡게 된 거는 이제 외서 동화 중에 개정판 작업을 했었는데요. 종이친구라는 제목의 난영 나의 비밀친구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한 외서였는데 이제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비밀친구를 상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개정 작업이고 외서이다 보니까 좀 정말 글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첫 번째 작업을 했던 책이고요. 좀 기억에 남는 이게 정말 내가 편집을 했다라고 생각이 했던 책은 이제 기량탐정사무소라는 시리즈를 처음 맡게 된 책이었었는데 이거는 1권은 초고가 들어왔었는데 이걸 이제 시리즈화하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관이나 뭐 캐릭터 설정이나 뭐 앞으로 2권, 3권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좀 작가님과 같이 상상해보고 그런 걸 짜나갔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책이어서 좀 특별한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되게 잘 맞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작가님 미국 생활 경험에서 초코 케이크 도둑이나 루이치 인형이 나왔다고 작가님 책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살았어요. 남편이 이제 출장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돼서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이제 남편은 거기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 동화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살던 지역은 보스턴이어서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춥고 많이 오는 지역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정말 이제 계속 눈이 온다고 하면은 학교 회사 다 쉬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밖에 현관문을 나열 수가 없어요. 눈이 쌓여서 문이 안 열릴 정도고 막 허벅지까지 막 눈이 쌓일 정도로 거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앞문이 있고 후문이 있었는데 후문을 열면은 앞에 잔디가 이렇게 쫙 깔리는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눈이 쌓이면 이제 그 초코 케이크 도둑에서 이제 아까 얘기할 때 눈썰매 타고 막 가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거기서 눈썰매를 탔는데 눈이 정말 많이 쌓이면 눈썰매가 나가지를 못해요. 파묻혀요, 눈썰매가.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초코 케이크 도둑에서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 같고
또 이제 또 그 루이치 인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생활하다가 애들 여름방학에 이제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모뉴멘트 밸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또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 중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앞에 횡단보도에 칠면조가 이렇게 가면은 차들이 다 멈춰서고 그 칠면조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데 그 칠면조가 너무 여유롭고 우아하게 걸어가요. 근데 차들이 뒤에 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쩌면 이 마을이 동물들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인간들이 들어와서 동물들의 이렇게 사는 마을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설모 이 이야기에서도 설정이 이제 청설모 마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상상했던, 그러니까 이 곳은 어쩌면 동물들이 사는 곳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으로 인해서 쓰게 된 것 같아요. 루이지 인형에 나오는 그 나바호족의 시가 참 아름답고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시는 언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뉴멘트 밸리에서 1박을 하면서 이렇게 기념품 가게를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형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형들은 전부 그 원주민들이 직접 만든 인형, 손으로 만든 수제 인형들인데 그 마을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본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형들이 전부 다 그 마을 주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형 앞에 택이 이렇게 다 하나씩 붙어 있는데 택을 딱 열면 이름이 써 있고 거기 나이가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기념품 사기 인형들이었는데 그 인형들이 많은 중에서 어린아이 인형, 저는 동화를 써서 그런지 그게 가장 보였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인형이 너무 예쁘고 눈빛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택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있던 그 인형 이름이 루이치였어요. 루이치였고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형을 되게 마음에 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왔는데도 계속 그 인형의 눈빛이 저를 자꾸 마음에 남아서 야, 이야기는 쓰라고 하나 보다. 운명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루이치 인형 이야기를 쓰게 됐고, 네, 그래서 그렇게 썼고, 그때는 이제 초고 제가 빨리 쓴다 그랬잖아요. 초고를 이제 미국에서 쓰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하려고 이제 보면서, 아, 이제 내가 이 나바오족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나바오족에 대해서 찾아다녔어요. 근데 찾아다녔는데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나바오족은. 하지만 찾다 보니까 시라고 합니다. 이게 노래예요. 나바오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나바오어는 그 번역하기 너무 힘든데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그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의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좋았고 그 가사들과 제가 쓴 이야기와 맞닿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해서 다시 재수정을 또 여러 번 했던 그래서 탄생한 이야기예요. 작가님 대단하세요. 그 초코 케이크 도둑 쓰시면서 가장 재밌는 장면은 어떤 에피소드였어요? 쓰시면서? 네. 재미있는 장면은 이제 뭐 여러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또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루이치 형이랑 초코 케이크 도둑이 다 전부 다 경험에 의한 건데 이제 제가 눈이 아까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남편 생일이 12월인데 제가 미국에 12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2월에 가자마자 남편이 이제 12월 24일인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인데 케이크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첫 생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막 찾아가지고 빵집을 가서 케이크를 샀는데 미국은 케이크가 되게 커요. 그 케이크를 사갖고 집에 왔는데 냉장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크가. 그래가지고 그 아까쯤에 저기 뒷문 있다 그랬잖아요. 뒷문에다가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케이크를 이렇게 뒀어요. 녹을까봐 놓고 이제 남편 생일 파티 준비를 이제 밥도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딱 해서 이제 파티를 할 거야 하고 케이크를 딱 꺼내러 딱 들어갔는데 그 케이크가 막 상자가 뜯어져 있고 막 발톱 자국이 나 있고 케이크를 다 파먹은 거예요. 막 반이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너무 놀란 남편은 제가 케이크 산지도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크를 너무
너무 이상해서 무섭고 막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미국 가니까 너무 낯선데 이거 누가 다 먹어버렸는데 이거 무슨 짐승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집에 앞에 놔뒀는데 케이크를 다 먹었다. 그랬더니 지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 청설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청설모가 케이크를 먹어? 이랬더니 얘네들이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으면요. 그걸 다 청설모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음식 내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날씨가 춥고 겨울이고 먹을 게 진짜 없는데 얘네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너무 이 공간에서 너무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막 도토리도 따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열매도 따먹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땅콩이랑 이런 것 좀 해서 내놓자. 왜냐면 애들 좀 먹게 애들 너무 배고픈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랑 같이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이제 앞에 다람쥐도 찾아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책 내용 중에서 그 청설모가 그 케이크를 먹었던 장면, 그 장면은 제가 이제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딱 잡아떼는 거. 네, 츄츄가 딱 잡아떼는 게 그 두 번 찾아간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다 재밌었는데 조그매졌을 때, 네, 그때도 너무 재밌었대요.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제일 좋았던 건 마지막에 청설모들한테 나눠준 땅콩이랑 이런 거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작가님 책을 보면 그 아이들 마음을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 엄마한테 거짓말하거나 들켰을 때, 막 이런 거 아니라고 할 때 그 장면이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자녀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면 어떤 장면이 좋다고 말을 해주나요? 저희 아이들이요? 네. 저희 아이는 이제 큰애와 둘째 아이의 성향이 너무 틀려서 큰애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둘째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큰애는 제가 원고를 사실 초고부터 습작할 때 큰애가 다 원고를 봐줬어요. 그래서 이제 큰애한테 엄마 원고 좀 봐줘 이러고 내놓으면은 그 방에 빨간 볼펜을 하나 들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정말 빨간 줄을 쫙쫙 쳐요. 그래서 엄마 이거는 이상하고 여기가 이상하고 엄마 이거는 여기가 이상하고 막 지적을 막 하면은 너무 상처를 받아요, 저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 아이의 그게 너무 도움이 되니까 또 들이밀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책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큰애가 칭찬을 하면 굉장히 막 감동을 받는 이거 정말 만족스럽다. 이거 잘 썼나 보다 나 이렇게 들 정도로 칭찬에 약한 아이고 둘째는 제 책에 나오는 것마다 무조건 다 좋대요. 볼 줄 때마다 엄마 이거 너무 최고야.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해서 저의 이렇게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여기 나올 때도 제가 엄마 초코 케이크도 상 받았어. 그랬더니 딱 둘째가 뭐라고 했냐면 거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니까 받을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반응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큰애를 보면서 열심히 더 써야겠다. 이런 자극을 받고 둘째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애가 T고 둘째가 약간 F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작가님 그림책 중에 느티나무의 기억 있잖아요. 이게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때문에 그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초고 쓰시고 수정하시는데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의 봄도 지금 천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리고 마무리할 때까지 과정 좀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처음에 보고 썼어요. 그 목사님이신데 이제 계엄군 진압군이었던 목사님의 수기와 그분이 수기를 쓰셨어요. 수기와 이제 기사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모두는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느티나무가 주인공인데 느티나무도 역시 그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아픔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마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시켰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동화 단편으로 썼었어요. 그 동화 단편으로 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게 이 느티나무는 제가 의미하는 거는 느티나무를 5.18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느티나무도 태풍을 맞아서 구멍이 나고 부러지고 아픔을 많이 겪은 나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잖아요. 5.18 또 민주화운동을 바라본 나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더 많은 독자가 공감하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그림책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림책으로 다 수정을 했고 이제 계약까지는 금방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출간까지 이제 조금 오래 걸렸던 이유는 이제 그 진압군이 주인공이라는 이유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계속 수정을 했었고, 원래는 주인공이 한 명이었어요. 등장인물이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명이 나온 게 그 과정에서 수정을 이제 원고를 계속 수정하면서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작가님, 동화 작가가 된 게 행복하신가요? 네.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곡을 공부했었다고. 근데 희곡을 쓸 때는 그렇게 즐거운지 몰랐어요. 근데 희곡을 쓸 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동화를 쓰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이제 만 4년 차인데 제 마음은 10년이 지나도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즐거움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김유영 편집자님은 이 직업을 가진 게 만족스러우신가요? 또 만족스러워하는 게 워낙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첫 독자로서 원고를 받아볼 때 그 기쁨이나 재미가 크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MBTI가 궁금합니다. 저는 INFP요. 작가들이 이렇게 많다고 INFP에. 정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나 봐요. 자, 끝으로 이렇게 동화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두 분 다. 작가님 먼저.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는 어른이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상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야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화 작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힘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끊임없이 쓸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금방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니어 김영사에는 어떤 분들이 투고를 하셔야 될까요? 저는 그 동화가 누군가가 읽는 첫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첫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이야기를 많이 써주시는데, 그런 정말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살아가시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풀어내서 그 누군가에게 첫 감정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는 작가님들이 많이 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자, 작가님 이름이 소연이어서 그 초코 케이크 친구 소미를 이름 소연이 따서 소미로 지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은 지은 건 아니었고요. 제가 사실 저희 딸이 자기 이름으로 동화를 써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써달라면서 그 초코 케이크 도둑과 대왕 밴드를 잡아라 둘 중에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거는 이름이 채택이 안 됐고 저희 딸 이름이 채택이 안 됐고 저는 이 이야기가 소미라는 이름이 이 아이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었고 저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네. 작가님 그림책 글도 쓰시고 동화책 글도 쓰셨잖아요. 네. 네, 이제 두 개의 작업을 하실 때 글을 쓰시는 작가님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는지 작업 과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 궁금해요. 네. 저는 지금도 그림책 글을 쓰고 싶어서 계속 쓰는 사람이지만 너무 그림책 글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동화가 저한테 더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림책 글은 더 어렵고 어렵지만 또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포기는 하기 싫어서 또 열심히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하고 싶지만 네, 지금 저에게는 동화 쓰는 게 더 좋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림 작가님도 궁금했는데 오늘 안 오셨나요? 아, 그림 작가님 네,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어요.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 정말 그림이 예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저희 딸이 그림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그 스케치가 오잖아요. 스케치가 오면은 거기다 색칠했어요. 너무 좋다고 그림이. 네, 그 정도로. 그래서 간장 작가님이 너무 이 그림이 글과 굉장히 잘 어울려지게 그려주셔가지고 이 책이 더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편집장님께서 간장 작가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일단 이런 소소한데 너무 즐거운 아이들이 뭔가 항상 하고 싶어 할 만한 상상력을 담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기자기한 모험을 잘 그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했을 때 간장 작가님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섭외하게 됐습니다. 타워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토크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오늘은 36회, 이제 3년을 꽉 채웠거든요. 그래서 36회 초연단 밥상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상한 책은요, 이 책입니다. 초코 케이크 도둑이라는 책으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36회 초연단 밥상 초코 케이크 도둑 작가 소연. 산속마을 청송을 모은 추추와 소리의 어울림을 저의 풍경 속에서 깊이 빠져들도록 흥미롭게 묘사한 작가에게 많은 독자를 대신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2일 청년당 드림 그리고 독자 드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36회 초연당 밥상 초코케이크 도둑 편집인 김유영. 이 따뜻한 풍경 속의 이야기를 원고에서 편집, 디자인, 제작의 마무리까지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는 데 많은 힘을 쏟은 분으로 책을 읽는 독자들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2일 청년당 독자들이. 네, 축하드립니다. 추추가 창고 안에서 줄이 달린 커다란 나무 껍질을 꺼냈어. 위에 올라앉아 줄을 잡고 소미는 뒤에서 추추를 꼭 잡았지. 출발! 썰매가 아래로 슝 내려갔어. 소미는 무서워서 눈을 꼭 감았어. 나무 껍질 썰매는 엄청 빨랐어. 눈 위로 슉슉 소리를 내며 달리는데 소미도 점점 더 신이 났어. 작은 언덕에서는 몸이 붕 떠올라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 야! 와! 썰매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어. 어느새 버찌네 집 앞까지 왔지. 버찌 보고 같이 놀자고 하자. 추추가 버찌네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 버찌가 문을 열고 나왔어. 나중에 놀자. 배고파서 기운이 없어. 버찌가 힘없이 말했어. 친구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친구야? 버찌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버럭 화를 냈어. 소미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 소미는 좋은 친구야. 추추가 말을 더듬었어. 난 지금까지 좋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어. 너도 알잖아. 우리 식량을 사람들이 훔쳐가는 거. 버찌는 문을 콱 닫고 들어가 버렸어. 내가 사탕 맛에 빠지는 바람에 잠시 잊었어. 추추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말해줄게. 오늘은 집에 갈래. 추추는 소미한테 잘 가라고 손을 흔들곤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 한밤눈이 내렸어. 소미는 눈 오는 게 좋아서 방방 뛰었어. 눈이 내리면 마음이 붕붕붕 떠오르거든. 또 눈이네. 추추는 한숨을 푹 쉬며 집으로 들어갔어.
소미는 추추의 기운 없는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 구름이 울퉁불퉁 강을 건너간다. 산들이 삐죽빼죽 강을 건너온다. 평화는 서로 알고 싶어 울퉁불퉁 우리는 서로 궁금해서 삐죽빼죽 애기봉에는 산들이 울퉁불퉁 애기봉에는 꽃들이 삐죽빼죽 구름이 울퉁불퉁 강을 건너간다. 산들이 삐죽빼죽 강을 건너온다. 평화는 서로 알고 싶어 울퉁불퉁 우리는 서로 궁금해서 삐죽빼죽 애기봉에는 꽃들이 삐죽빼죽 삐죽빼죽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불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내려와 둥둥 하이 여기서 국거리 장관이 나옵니다. 쿵덕쿵덕 깜짝 놀라 바라보니 틀림없는 산도깨비 에고야 정말 큰일 났네.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바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국악이 기타라는 것을 잘 알리죠. 감사합니다.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바다가 흘러서는 밭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 맞이해보자 아리랑 같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신도 못 가서 발병만 다시 한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신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심리도 못 가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김예수님, 김은혜님, 이조은님, 김연아님 이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갖고